엄마의 비밀 친구예요. 11살 손녀 지은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장례식장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75세 박순자의 온몸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아들 민호의 관 앞에서 절을 올리던 중이었는데 손녀의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비밀 친구라니요. 순자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손녀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며느리 수진이 낯선 남자와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조문객 같지는 않았어요. 38살의 수진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죠. 이 이야기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박순자와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혼자 모든 걸 감내해야 했던 며느리 수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손녀 지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남긴 상처와 오해가 만든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린 이야기이기도 하죠. 3일째 되는 아들의 장례식장 안은 조문객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습니다. 순자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42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 그것도 1년간의 투병 끝에 결국 이렇게 보내야 하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절을 올리고 있었어요. 원래도 마른 편이었는데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 더욱 야위어져 보였죠.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런 수진의 모습이 온전한 슬픔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투병하던 1년 동안 수진은 자주 집을 비웠어요. 병원에 간다고 했지만 정작 순자가 병원에 갔을 때 수진의 모습을 보기 어려웠죠. 그때마다 수진은 잠시 나갔다 온다거나 검사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고 둘러댔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순자의 곁으로 다가왔어요. 검은 옷을 입은 지은이의 얼굴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정말 다시 안 와요.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때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순자가 고개를 돌리자 수진이 그 낯선 남자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이 어딘지 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말이에요. 저 아저씨요. 엄마 말로는 비밀 친구래요. 지은이가 순자의 시선을 따라 말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비밀 친구라니, 그것도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말이에요. 비밀 친구가 뭐니? 순자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아빠 아플 때 자주 만나는 사람이래요. 근데 할머니한테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지은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수진이 그 남자와 대화를 마치고 헤어지는 순간 순자는 그들 사이의 미묘한 친밀감을 놓치지 않았어요. 악수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가벼운 포옹도 아닌 뭔가 더 깊은 유대감이 느껴지는 작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순자는 여전히 그 남자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수진에게 묻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마음 한편에 의문의 씨앗을 심어두기로 했죠. 이날 밤 순자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오늘 본 그 장면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며느리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손녀의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봐야겠어요.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난 오후 순자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만난 오랜 친구 김영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영희는 순자와 같은 또래로 평생 동네에서 살아온 터라 이런 일에는 경험이 많았어요. 아이고, 순자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영희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그래. 남편이 아프다고 하면 더 조심해야 하는데 말이야.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수진이 정말 남편이 투병하는 동안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자신이 지나치게 의심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실에서 지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수진은 여전히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는데 오늘도 어디론가 나간 상태였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궁금한 게 있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지은이가 숟가락을 든 채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친구 말인데 언제부터 만났는지 알아. 순자는 애써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많이 아프실 때부터요. 엄마가 자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할머니한테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지은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가장 아플 때, 그러니까 정말 간병이 필요했던 시기에 수진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 친구 아저씨, 어떤 분이야? 순자가 더 물어봤습니다. 키가 크고 친절해요. 엄마가 울 때마다 나타나서 엄마를 달래줘요. 아, 그리고 엄마한테 이상한 종이도 줘요. 지은이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종이. 네, 엄마가 그 종이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그런데 저한테는 안 보여줘요.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남편의 투병 기간 동안 불륜을 저질렀다는 확신 말이에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들 민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생전에 민호가 수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내가 아플 때 내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민호가 마지막 몇 달 동안 수진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수진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며칠 후 순자는 수진의 방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이 지은이를 데리고 장 보러 간 사이였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정말로 지은이가 말했던 이상한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편지였어요. 그것도 남자의 필체로 쓰인 편지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손이 떨렸지만 몇 장을 읽어봤어요. 수진 씨, 오늘 상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힘들 때는 언제든 연락하세요. 상담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순자는 이미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만나는 불륜 상대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편분을 보내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드실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가족을 위해 충분히 애쓰고 계십니다. 순자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겉으로는 상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관계라고 확신했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동안 며느리가 다른 남자에게 위로받고 있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돌아왔을 때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배신을 밝혀내고 응징할 방법을 말이에요. 수진이 거실에서 지은이와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 순자는 부엌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분명히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며느리에 대한 순자의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은 점점 더 큰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순자는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진이 또다시 그 남자를 만나러 간다면 이번에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수진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정기적으로 외출한다는 것을 알아냈거든요. 순자야, 정말 그럴 거야. 옆집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제 순자가 영희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거든요. 그럼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순자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오후 2시 수진이 예상대로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깔끔한 옷을 입는 모습을 보니 순자의 의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잠시 나갔다 올게요. 수진이 순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순자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병원에 가서 민호 오빠 관련 서류 정리하고 올게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같은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3시간이나 늦게 돌아왔다는 것을 말이에요. 수진이 집을 나선 지 10분 후 순자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수진은 걸어서 이동하고 있었고 순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갔어요. 수진이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빌딩이었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가며 빌딩 입구의 안내판을 확인했습니다. 마음건강의학과, 심리상담센터, 가족상담 클리닉.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이런 곳에서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순자는 더욱 확신했어요.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만나는 불륜 관계라고 말이에요. 순자는 로비에서 기다리며 수진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내려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이 로비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거든요. 수진 씨, 오늘 상담은 어떠셨어요? 그 남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어요.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어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순자는 더욱 화가 났어요. 불륜 상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다니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같은 시간에 뵈어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순자는 수진을 더 따라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거든요.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고 서로를 선생님, 수진 씨라고 부르며 다음 약속까지 정하는 관계였어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직접 수진을 추궁할 것인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을 것인지 말이에요. 할머니, 왜 그렇게 심각해요?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그래. 순자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언제 와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순자가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순자는 더욱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병원 일은 잘 처리했어. 수진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순자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직접 그 남자를 만나볼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배신을 확실히 밝혀내고 응징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수진과 그 남자가 만나는 심리상담센터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지은이가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줘서 간단한 검색은 할 수 있었어요. 상담센터의 홈페이지를 보니 여러 상담사들의 프로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례식장에서 봤던 남자를 찾아냈어요. 이름은 강민수 심리상담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심리상담사라고 하니 더욱 교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접근해서 남편이 아픈 며느리의 약한 마음을 이용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순자는 내일 직접 그 상담센터에 가서 강민수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그 남자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며느리랑 무슨 사이예요? 순자는 심리상담센터 접수 데스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용기를 내어 이곳에 온 거예요. 접수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어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직원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강민수 상담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얘기할 게 있어요. 순자가 강하게 요구했어요. 예약 없이는 힘드실 텐데요. 직원이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예약하세요. 지금 당장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결국 순자는 강민수 상담사와 짧은 면담 시간을 얻을 수 있었어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장례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께서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강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그의 차분한 태도가 더욱 불쾌했어요. 이렇게 점잖은 척하면서 남의 며느리를 유혹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며느리 박수진이랑 무슨 관계세요? 순자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수의 표정이 조금 놀란 듯 했어요. 수진 씨의 시어머니시군요. 하지만 상담 내용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이요. 뭘 상담한단 말이에요. 남편이 죽어가는 동안 다른 남자랑 만나는 게 상담이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민수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어르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수진 씨는 남편분의 투병과 임종을 겪으면서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계셨어요. 트라우마라고요. 그럼 남편 죽는 것보다 트라우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순자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수진 씨는 남편분을 간병하면서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고 계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다 보니 더욱 심각해지셨어요. 강민수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당황했어요. 수진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순자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심리 상담사입니다. 수진 씨와는 순전히 치료적 관계예요. 강민수가 자신의 자격증과 면허증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왜 장례식장에 왔어요? 가족도 아닌데요. 순자가 따져 물었습니다. 수진 씨가 남편분을 보내드리는 과정에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가족들에게는 그런 도움이 꼭 필요해요. 강민수가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순자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상황이 다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상해요. 편지도 주고받고 비밀로 하라고 하고 말이에요. 순자가 편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민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아, 그 편지들 말씀이시군요. 그건 심리치료에서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예요. 감정을 글로 표현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죠. 그럼 왜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순자가 계속 따져 물었습니다. 수진 씨께서 시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심리 상담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셨거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이 있으시잖아요.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뜨끔했어요. 실제로 자신도 정신과나 심리 상담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상담은 끝난 건가요? 순자가 물었어요. 아니요. 수진 씨는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예요. 사별 후 우울증은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앞으로 몇 개월은 더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강민수가 답했습니다. 순자는 상담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단순한 상담 관계일까요? 아니면 상담을 빌미로 한 다른 관계일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지은이와 함께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순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응,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 순자가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과연 수진에게 직접 물어볼 것인가, 아니면 더 지켜볼 것인가. 순자는 여전히 고민 중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지은이가 순자의 품에 안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수진이 방에서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강민수와의 대화 이후 며느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도 궁금하구나.
순자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수진의 방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결국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이 민호의 사진을 품에 안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병원에서 받은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수진아. 순자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놀라며 눈물을 닦았어요. 죄송해요. 소리가 났나 봐요. 괜찮아. 그런데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순자가 수진 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민호 오빠 아플 때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순자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놀랐어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아프신 분을 보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병원을 피하게 되었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디 갔었던 거야? 순자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제가 너무 나약해서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라고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진심을 느끼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럼 그 편지들은 뭐였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담 숙제예요. 마음속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가져가면 상담사 선생님이 답장을 주시거든요. 그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자신이 며느리에 대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의심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순자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걱정만 시키고 싶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수진과 함께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상담은 언제까지 받을 거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몇 개월 더 받아야 한다고 하세요. 아직 민호 오빠 잃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대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그럼 계속 받아. 혼자 고생하지 말고. 순자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숙제를 하다가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할머니, 왜 둘 다 우세요? 안 울어. 그냥 양파 때문이야.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지은이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이야. 우리 지은이 숙제는 다 했어. 수진이 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자리에 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며느리를 향한 의심과 분노가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오히려 수진이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려 했던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동네 친구 영희를 만났어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그럼 다 오해였구나. 영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요. 순자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혼자 고생한 걸 알았으니 됐잖아. 이제 더 잘해주면 되는 거야. 영희가 위로했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제는 며느리를 의심하는 대신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내가 함께 가마. 수진이 상담을 받으러 나가려는 순간 순자가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오해를 풀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순자는 수진을 혼자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어머니,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같이 가볼게.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심리상담센터에 도착한 두 사람은 접수 데스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일주일 전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강민수 상담사가 나타났을 때 순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는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가족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강민수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수진이 상담을 받는 동안 순자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그 시간 동안 다른 가족들을 관찰해 보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강민수 상담사도 함께 나와서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수진 씨가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가족분의 지지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신경 써드릴게요. 순자가 진심으로 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상담받는 게 정말 도움이 돼. 네, 많이 도움이 돼요.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보다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야. 앞으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도 얘기해. 순자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순자는 민호의 49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함께 음식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민호가 좋아하던 나물 무침 만들까?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밝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요즘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지. 순자가 손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49제 날 친척들이 모였을 때 순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민호 간병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앞으로 더 잘해줘야겠어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날 밤 순자와 수지는 민호의 영정 앞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수진이를 잘못 봤구나. 미안해. 순자가 아들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오빠, 저도 제대로 간병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자.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어. 순자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며칠 후 순자는 강민수 상담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상담센터에서 강민수를 만난 순자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이해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강민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앞으로도 계속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가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의 지지가 있으면 회복이 훨씬 빨라질 거예요. 강민수가 고마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수진과 지은이가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며느리를 의심하지 않았고 수지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많이 웃어요. 지은이가 순자의 무릎에 앉아 말했습니다. 민호의 49제가 지난 지 한 달이 흘렀어요. 그 사이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게, 엄마가 예전보다 밝아졌지. 순자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실제로 수지는 상담을 꾸준히 받으면서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함께 가족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강민수 상담사의 제안이었거든요. 어르신, 가족 모두가 상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날 가족 상담 시간에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며느리에 대한 걱정, 그리고 손녀를 제대로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무서웠어요. 수진이도 아프면 어떡하나, 지은이는 어떻게 키우나 싶어서요. 순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께 짐이 될까봐 혼자 견디려고 했어요. 수진이 맞장구 쳤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느라 정작 소통을 안 했네요. 강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상담 이후로 순자와 수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며칠 후 순자는 동네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영희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이 궁금해했어요. 순자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영희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며느리랑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어. 서로 오해했던 것들을 풀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 순자가 답했어요. 그래, 가족끼리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최고야. 다른 친구가 맞장구 쳤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수진이, 지은이와 함께 숙제를 도와주는 모습을 봤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도와줄까? 순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수학 잘 가르쳐줘요. 지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가 똑똑하니까. 순자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했어요. 민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장에 복귀하려고 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계속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텐데. 순자가 지지했어요. 지은이는 어떡하지? 수진이 걱정했습니다. 내가 돌봐줄게. 걱정하지 마.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순자는 강민수 상담사와 개인 면담을 가졌습니다. 수진의 상담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어르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가끔 아직도 며느리가 걱정돼요. 순자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가족을 잃은 후에는 남은 가족들을 더 보호하고 싶어 하거든요. 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가 물었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관심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너무 간섭하지 말고 필요할 때 도와주시면 됩니다. 강민수가 조언했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이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순자는 지은이를 돌보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일하러 가서 좋아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왜? 순자가 물었어요. 엄마가 더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할머니랑 더 많이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지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랑 많이 놀아야겠네. 순자가 손녀를 안으며 말했어요. 저녁에 수진이 퇴근하면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는 지은이의 하루 일과를 들려주고 수진은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감사해? 가족인데. 순자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민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수진이랑 지은이 잘 돌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어느 날 순자는 수진과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두 사람이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본 상인들이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분이랑 사이가 정말 좋아 보여요.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착해요. 순자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에 상담받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좋지 않게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순자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예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급할 거 없어. 순자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순자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힘들고 아픈 시간을 지나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아빠 기일이에요. 지은이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순자와 수진, 그리고 지은이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아빠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드리자. 순자가 손녀를 안으며 말했어요. 수진은 이미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달리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순자가 함께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게 좋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던 방식으로 해보자. 참기름을 조금 더 넣고. 순자가 자연스럽게 조언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작년이랑 너무 달라요. 뭐가 달라? 순자가 물었어요. 작년에는 둘 다 슬퍼서 말도 별로 안 했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요리해요. 지은이가 순수하게 관찰한 것을 말했습니다. 순자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었습니다. 오후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작년 장례식 때와는 달리 집 안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순자야, 집안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네. 민호 형부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워낙 잘해줘서 그래요. 순자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순자는 수진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이 집의 큰 며느리야. 내가 주도해서 절차를 진행해. 어머니, 제가 아직 서툰데요. 수진이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에는 서툴렀어. 천천히 배워가면 돼. 순자가 격려했어요. 제사가 시작되자 순자는 수진이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1년 전 장례식 때의 불안하고 슬픈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슬픈 이야기보다는 좋은 추억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민호가 어릴 때 말이야. 엄마 몰래 과자를 훔쳐 먹다가 들켜서 혼난 적이 있었어.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얘기 들어봤어요. 오빠가 저한테도 했거든요. 수진이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친척들이 돌아간 후 순자와 수진, 지은이는 셋이서 조용히 민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민호야, 엄마가 수진이랑 지은이 잘 돌보고 있어. 내가 걱정했던 것처럼 싸우지도 않고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 순자가 아들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도 이제 괜찮아졌어요. 상담도 받고 어머니와도 많이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아빠, 할머니랑 엄마가 이제 친해졌어요. 매일 함께 요리하고 얘기해요. 지은이도 순수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가 잠든 후 순자와 수진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작년 이맘때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수진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너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안해. 순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으니까요. 혼자 끙끙 앓고 있었잖아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잘 풀렸으니까 다행이야. 앞으로는 서로 무슨 일이 있어도 숨기지 말고 얘기하자. 순자가 말했어요. 네, 그럴게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강민수 상담사와 마지막 면담을 가졌어요. 더 이상 정기적인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가족 관계가 안정되었거든요. 어르신,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세요. 강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순자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답했어요.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네요.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떤가요? 순자가 물었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앞으로 몇 개월 더 받으시면 완전히 회복될 것 같아요. 강민수가 답했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나자 수진의 상담도 종료되었어요. 이제 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순자와 수진은 함께 민호의 묘소를 찾았어요. 지은이도 함께였습니다. 민호야,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 수진이가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지은이는 학교에서 상도 받았어. 순자가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세 사람이 정말 가족이 되었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진짜 가족 같아. 순자가 계속 말했어요. 오빠 어머니가 저를 진짜 딸처럼 아껴주세요. 상담받는 것도 응원해 주시고 직장 다니는 것도 도와주시고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저한테 엄마보다 더 잘해줘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생각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은이가 대학 갈 때까지 우리 셋이 함께 살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수진이 밝게 답했어요. 저는 할머니랑 엄마랑 계속 살고 싶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순자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민호의 사진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 걱정했던 것들 다 해결했어. 수진이랑 지은이, 그리고 나까지 이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안심하고 편히 쉬어.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호가 하늘에서 가족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